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말도 하지 못하고 속만 끙끙 앓게 했던 사건이 일어날 줄 생각도 못했어요. 검은 머리를 한 짐승을 만나게 된 일이 있었는데 이후 이렇게 되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답답해지는 일이었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않을 것 같았던 일이 찾아왔습니다. 전생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마음을 돌려판 것이고 그 후 아주 시원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텐데 서 밑에 있는 것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규모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중퇴한 적이 있어서 이직할 곳이 없었죠. 하지만 우연히 기회를 얻어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작은 출판사나 다름없었는데 회사는 얼마 되지 않아 생긴 것이었고 직원이나 사장님 모두가 젊었어요. 무명 작가들을 발굴하고 책을 내는 회사였고 잡지 출판과 사보일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기간이 다 되면 연장을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직장에서 꿋꿋하게 일했지만 회사 사장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에 대한 애정을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처음으로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사장은 젊다고 했고 사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회사였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회사가 규율도 없고 복지도 없어서 상당히 콩가루 수준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직원들끼리 합심하여 회사를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켰습니다. 사장과 사장 친구는 투자를 통해 회사를 번듯하게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웃음을 참기 힘들었지만 계약직 직원으로서는 공개적으로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생활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이사가 저에게 자주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도중 갑자기 디저트를 보내주기도 하고 퇴근길에 꽃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에 대해 저는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저 직원으로서 인정받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거절하지 못했고 좋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르르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나한테 관심이...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제 집안은 부유하고 인기도 많은 편이지만 자꾸 튕기는 사람이었다. 나와 연애하지 않고 계약직만 계속해야 한다고 하며 거절했지만 어쩌다 보니 결국 나와 함께하게 되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가 끈질기게 나를 찾아와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나도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생각보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강남 출신의 외동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닌 것도 알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국내로 돌아와 군대에도 다녀온 적이 있다. 군대에서 해방된 후에는 집에서 취직을 하라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그러나 자신은 남 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어려웠다고 했다. 결국 친한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창업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용도였지만 업무에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꼈다. 다른 회사에서도 업무를 맡아보고 출판물을 내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지금은 규모가 커졌고 친구가 사업 감각이 뛰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정부로부터 상을 받은 경험도 있었으며 그런 성과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매우 초라하다고 느꼈다. 반면 오빠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월급이 적어 불평을 하더라. 본인은 중퇴 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가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왜든지 외제차를 타고 가게 된다면서 지갑이 두툼했던 남자친구와 비교하면 안 되어요. 엎친 데 덮친 듯이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심혈관 문제가 있으셔서 매번 병원을 다녀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생계를 책임지시지만
경비원이 버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저와 오빠가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던 이유는 집안에 돈이 없어서였어요. 저희 가족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월급의 반을 뜯어내어 생활비로 사용해야 했죠. 어머니께서는 몸이 매우 허약하셨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심혈관 질환 덕분에 검사를 많이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긍정적으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며 붙어 살자고 노력했죠. 어머니께서는 몸이 허약하셨고 쓰러지실 때도 많았어요. 제가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에도 한 번 쓰러지셨었어요. 그때 너무 놀랐는데 남자친구 차를 타고 급하게 응급실로 가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장을 보러 나가다가 길에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구급차를 타고 급하게 병원에 갔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되어서 환자분께서 꾸준한 검사도 받고 계시고 지금 물 치료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대로 냅두면 어떨까요? 이미 혈관이 무너질 정도로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 병원에서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것 같습니다. 혈관 시술이든 수술이든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환자분이 체력이 많이 약하시고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술을 미루지 말고 시술로 일단 임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어렵겠죠. 돈이 부족한 것을 솔직히 말하기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워 보입니다. 응급실에서의 치료는 일반 병원에 비해 매우 비싸며 환자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도착했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갑작스럽게 잔고가 부족한 상황이 오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친구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말했지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나에게 검은색 카드를 펼쳐서 병원비를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지불할 것이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이 정도는 내가 해주고 싶다며 지불했습니다. 그 후 남자친구는 장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당연히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슬퍼하며 민망해하지 않도록 다시 거스르는데 남자친구는 너를 위해 힘을 내주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힘이 나는 모습을 본 나는 그에게 사랑밖에는 생각이 안 든다고 느꼈습니다. 이 순간은 마치 빛이 나는 것처럼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밀어내고 연애를 시작한 뒤에는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느끼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믿어주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강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변한 것 같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새로운 방패처럼 단단해지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전에는 결혼이나 미래에 대해서 크게 상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다. 이제는 그 사람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지만 그때는 내가 미션을 받게 될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예비 장모님이 갑자기 오늘은 갈비가 먹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 반드시 달려가서 밥을 사오는 미션이 생겼어요. 이런 일 때문에 나는 더 형편이 좋아졌어요. 상금을 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한 행동이 남는 지출을 갚게 해주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았어요. 그만큼 내가 남자친구를 사랑했고 결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 죄송한데 이 내용은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한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번역해드릴까요?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요즘 들어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절대 고맙게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난쟁이들이 늘라 이야기하는 건데 엄마님의 꿈을 항상 응원하며 지지했던 것은 박지선이네. 부모님이 가리립에 다하고 안녕하시기엔 그들이 가셨을 때 남겨둔 딸에게 버릇없이 다가올 오늘이 다가왔군요. 함께 피어나는 희망과 소망을 담아 사랑하는 저사에서 커튼이 밴다왔다 다가오고 해나 달라 밤색으로 버무리며 감사히 돌아본다. 저는 앞으로 더 잔잔하게 가는 인생의 방향에 영감을 받은 게 아니면 최선을 다 해본 것만으로도 늘 심신이 편안해져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 마침내 이 순간을 기억하면 마음속으로 온기가 밀려오고 사소한 행복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려 합니다. 정규직은커녕 재계약도 못했어요. 남자친구의 출간 작업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여유로워서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자서전이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출판이 되는 것을 미안해하며 고민했지만 책이 팔리기 시작한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바쁜 작업이 끝나고 데이트를 하려고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어디 갈 곳이 있다고 물었더니 어머니의 퇴직 기념 파티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부터 대학 교수님들까지 다 오기로 한 자리인데 송별하려고 엄마를 모시고 싶다는 기획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도 온다고 하니까 중요한 자리라서 신경 써야 한다고 해요. 데이트를 위해 만났는데 예비시댁에 가야 하는 일로 실망스러웠어요. 저녁 시간에 모이기로 한 것이어서 여유는 있을 테니 재료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음식을 시간에 맞춰 차리면 되는데 그때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구급차에서 전화를 해 나를 차 태워줘야 한다며 울면서 말했어요. 급히 차를 돌려주라던지 길에 내려달라고 했지요. 그들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의외로 어디서 차를 대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났어요. 갑자기 암후에 지린 소리라고. 우리 엄마가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가고 있다면서 생비하진 않아야 한다는데 여기 어디에 차를 대야 될 때가 있다 한대. 야, 너 지금 층이 아니야. 일 피우기 싫어서 거짓말 치고 도망가려는 거구먼. 그랬어요. 그건 안 되지.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데. 부담 가지 말고 갑시다. 우리 엄마 심장 멈췄어. 이야기 왔다니까요. 내 형구급차에 타고 있다고 해. 하지만 내가 어째 거짓말을 할까? 그겠어요. 오, 근데 소리 얘기해도 내가 별다른 능력이 없잖아. 왜 가 발 요리기도 없는데? 뭐, 너 의사 아닌데? 이야기 있는 두 것도 새에게 못 보잖아. 내 집 가서 일이 중지 안 났을 그 없잖아. 우리 엄마 곤경에 처한데 성근단 음식이 중요한 거야? 아니. 점수 맞을 게 중요해. 차를 세워라 그러니까? 어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만 가능한 거 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 집 가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음식 만들 때 집중하면 걱정 많이 안 하겠고, 내도 집중하지 않아서 편하겠죠? 나도 팔을 잡고 울고 심장했는데 별 안 느낄 때까지 시댁까지 갔거든. 쉬어며 가 저를 보자 하게 기다리듯이 앞치마를 가져다주고 음식하라고 하더니 손님 오나 보라고 떴죠. 준비를 위해 미용실에 간다고 하더니 남자친구는 정원을 가꾸려 하겠다며 도망치려는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정말로 무척 놀라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약 3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으면서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열을 받고는 이대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예비 시어머니는 미용실에 가고 남자친구는 집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동안 저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1시간 반 뒤에 손님들이 도착해서 저에게 다가와 음식을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누가 집에 노예로 속여놓은 건지 종끼림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다 싶었죠. 음식을 가져오라는 말에 대답하고 원래 준비해온 음식을 제시에 제공했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고는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와, 어느 정도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하면서 왠지 먹어보면 완전 맛있을 것 같다 하면서 저 아가씨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놀랍게 음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등이라고 그냥 보자마자 평가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모자라고 아이가 우리 아들에 대비한다면 음식 솜씨 하나 때문이라도 앞으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들 의식할지도 모르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음식이에요. 여기 음식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런 자리에 앉아봤는데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은 굶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삼각김밥을 2개씩 준비했어요. 원래는 제 원수 맞춰서 사왔는데 안 먹는 분들도 있겠죠? 이러시는 거 뭐예요? 이 자리가 어딘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앉으셨어요? 정신 좀 차려요.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니고 심장마비로 응급실로 옮겨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신으로 음식 만들고 계셔요? 심각한 일인데 몰라도 되는 건 제대로 하세요. 중요한 자리라서 한다 하지만 요령이 없네요. 엄마 보러 가야 한다 했을 때 바로 나왔어야 하는데 여기 계시죠. 너만 아니었나요? 명예로운 집안에서 교수로 퇴직하면서 모든 게 끝났나 봐요. 아이들을 가르칠 교수가 그런 행동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삼각김밥보다 못한 인간이 나타나 버렸네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엄마가 신마 좋다면 너 잘 봐야 할 사인데. 배려나 좀 해주세요. 내가 이래서 결혼 고민했나 싶네요. 그런 년을 어째서 데려왔죠? 그림자로 뒤를 치는 당신에게 우리 아들에게 빌려준 수술비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안 나오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 돈을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생이 걸려도 갚으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갚을 때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손님이 되어주고 예비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날 번쩍 쳐다보면서 나요. 라고 질비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당신이 책 비용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내가 모르겠다고 생각한 걸 알아요. 사장님께서 다 들었다고 했어요. 당신이 책을 썼을 때 대리 작가를 고용했다고 했어요. 충분히 대리 작가를 두고 돈을 받았다고 했어요. 출판사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증여를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 소문이 악영향을 미쳤는지 손님들도 심호흡을 하며 정색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김 교수는 증여세를 막을 명예롭게 은퇴했다고 들었어요. 대리자도 아들도 출판했다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뭘 세게 말해요.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놈이 맞춤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책을 쓰다니요. 이 사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대학 사이트에 접속했고 학생들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예비시댁에서는 저에게 명예훼손이 무엇인가 고소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사실 저는 무서울 게 없었어요. 우리 가족도 제가 당한 참사를 그냥 넘기지 않았죠. 더 다행인 것은 엄마가 구급차에서 신포모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에서는 익명의 후원자와의 연결로 우리 가정 상황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되었어요. 2차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면 후원자가 낸 금액을 받아 쓸 수 있게 돼요. 정말 감사했어요. 예비시댁은 명예손상으로 저를 고발했고 저는 노동강요로 상대를 고소했어요. 그동안 가정부로 노동을 몰아주었던 것이 휴대폰에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상대가 널 사랑해 무단대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래서 수술비를 갚아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병원비도 후원금으로 해결했어요. 잘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고소를 당하고 마침내 수술비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네 집은 익명의 고발자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았답니다. 출간한 책이 달세 혐의로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사장님은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부잣집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닌 여러 차례였어요. 더 대단한 건 아예 종이로 책을 인쇄해서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돈만 챙기고 있었던 거였죠. 비용을 줄이고 그 돈을 모두 탈사 돕고 있었던 거죠. 뒷공작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걸렸으니 망해버린 거예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는데 나쁜 놈들은 다 콩밥을 먹는 게 맞아요. 앞으로는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복수는 여기까지였고 지금은 2차 수술을 앞둔 엄마의 건강이 호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기도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